안녕하십니까. 세정학원에서 중동고반 수학 내신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최택입니다. 일단 기존의 스튜디오 영상에서 촬영을 이제 했었는데 그날 컨디션도 좀 그렇고 이것저것 좀 이제 뭐 이번에 시험 친 학교들 전체적인 어떤 풀이하고 이제 시험지 난이도 분석하고 이것저것 좀 한다고 요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요렇게 좀 편하게 이제 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중동고 그리고 대치동 이제 내신 이제 학교들 관련해가지고 좀 아마 자주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중동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6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간단하게 좀 해보고 많이 봤겠지만 또 저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 그 강남구 소재 이제 주요 한 14개 정도 학교를 직접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난이도가 한 별 4개 정도 이렇게 제가 책정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 문항에 대한 이제 개별 난이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현장에서 이제 느꼈을 압박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별 4개로 일단 책정을 했고요. 자, 별 4개인 학교가 일단 단대부고 이렇게 있습니다. 단대부고 아마 시험을 풀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단대부고도 이제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어렸어요. 중동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아마 난이도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한데 뭐 다른 이제 평도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일단 없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14번 이따가 이제 문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막혔다라고 하는 게 요 8번 문제인데 사실 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도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많이 부족하고 사실 도형 감각보다는 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을 활용하는 거에 좀 어, 익숙해져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쉽게 풀었을 텐데 이제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고전을 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7번도 그 뭐 계산이 뭐 많았다라고 하는데 뭐 부교재 일단 변형이고 사실 수업하면서도 이 문제는 좀 뭐 특이하기도 하고 좀 생김새 자체가 일단 특이하기도 하고 좀 각인이 되어서 아마 기억에 남았으셨을 텐데 일단 뭐 계산 자체가 많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하나씩 풀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총평은 부교재 중요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부교재를 사실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은 좀 아마 헤맸던 문제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아까 7번 포함해가지고 뭐 한 7번 그리고 그 14번 14번이 아니고 어디 갔죠? 뒤에서 봅시다. 그 그러면 이제 문제들 서술형이랑 이제 단답형에 있는 문제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이상 풀어봐야 익숙한 형태의 문제들이 좀 보였을 거고 사실 내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한 문제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죠. 수능이랑은 또 다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중동고가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이제 드는 게 그나마 이제 모의고사 변형 대놓고 딱 봤을 때 모의고사 변형이다라는 문제로 변별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나름의 이제 자체 제작하신 문제를 통해서 또 이제 변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치동 소재 학교들 시험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꽤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뭐 시간 부족한 거는 사실 뭐 애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걸로 항상 전제로 이제 깔고 가는 거니까, 요거는 뭐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이 풀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시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어차피 너네 다 풀 수 있는 극상위권의 어떤 실력은 아니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풀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최대한 빠르게 찾아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중동고반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3월 개강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설명회를 이제 할 때 이 과거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이번 시험에도 예상대로 딱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과거 기출 통해서 이 핵심 아이디어 잘 정리를 일단은 해두는 거를 목표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내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수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이 유형, 즉 시작에 대한 저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형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학교이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이 막 절대적으로 막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그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아마 풀 수 있었던 문제들도 많을 거고, 대부분 뭐 예상 등급 컷은 이제 뭐 70점 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등급 컷은 뭐 학교에서 나오면은 알면 되는 거니까, 뭐 등급 컷 추정하는 거는 전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냥 뭐 그렇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낮은 이유도 일단 첫 시험이기도 하고, 첫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이 아직은 아무리 뭐 모의고사 치고 했어도 실전에서 치는 거는 이번에 또 고등시험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낯선 경험의 어떤 부재로 인한 등급컷이 많이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나름 수학에 대해서는 또 자신이 있으니까 이 중동고를 갔을 거고, 이 중학교 때는 아마 대부분 막히는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금방금방 넘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넘어가도 시간 안에 웬만하면서는 다 풀었을 건데, 고등학교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빠르게 그냥 바로 안 풀리면은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 계산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 문제다 싶은 것도 바로 넘어가셔야 되고, 문장이 되게 긴 문제도 일단은 잠깐 인사 정도만 하고 빠이빠이를 좀 하셔야 시간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물론 이제 뭐 내년, 이번에 시험 친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아마 내년 이제 학생들을 또 위해서, 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출 풀이 영상도 좀 업로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자, 일단 8번. 뭐 8번, 7번은 뭐 뺐습니다. 7번 사실 부교재 형태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씩 해보면 금방 뭐 나오는, 굳이 뭐 복습평면까지 쓸 필요도 없었던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8번. 일단 모의고사 변형이고요.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은 21년도 교육청 기출 문항에 요렇게 생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함수가 있고 일참수 있고, 딱 진짜 바르게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뭐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있는데, 모양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여기를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일단 넓이를 구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왜냐면 최대가 될 때의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 넓이에서 사실 이거를 직접 다 구할지, 아니면은 요 전체 넓이에서 얘네들을 빼버릴지에 대한 판단이 일단 서야 되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를 만약에 미지수 x로 세팅하는 순간 요 놈들의 길이가 이제 루트 2x가 되고, 뭐 나머지 요 놈들의 길이도 또 뭐 이것저것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기울기, 네, 2라는 걸 보고 이 수선에 발 내려서 여기를 K라고 잡아주면 여기는 2K 바로 되죠. 그러면은 요 45도짜리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도 2K 될 거고, 요 길이는 절편 빼주면은 3K에서 9 빼기 3K. 그럼 되게 계산이 간단하게 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얘를 기준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그러니까 뭐 공수투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1차함수나 어떤 직선을 다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기울기만 잘 활용했으면은 우리가 기울기 요걸 가지고 좀 계산량을 확실히 좀 줄여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전 이제 기출들, 네, 전부 다 중동고 기출 출신들이에요. 반가운 얼굴들도 이제 많을 거고, 모의고사나 교과서 변형으로도 많이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 기출 통해서 당연히 요 정도로 이참수 최대 최소 문제에서 도형 관련된 게 나왔으면은 충분히 문제를 좀 풀면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고요. 자, 다행히도 일단 나머지 정리해서 올해 킬러 문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다항식 나눗셈 파트에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일단 출제가 좀 됐습니다. 전반적인 평은 나머지 정리에 힘을 주기보다는 좀 이참수에 힘을 올해는 좀 더 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회 초반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나머지 정리 킬러 문제들이 연달아서 최상위 문제 중에 하나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이참수에서 이제 비중이 좀 컸는데,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참수 아니면 나머지 정리 둘 중에 하나겠지만 뭔가 나머지 정리는 최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참수에서 조금 힘을 더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참수에서 딱 나왔죠. 그 14번 문제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따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재수가 이제 뭐죠? 나누어지는 식이죠. 나누어지는 식을 그냥 분리해가지고 나머지에 대한 식 작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 뭐 일반적인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이 과거 기출에도 비슷한 어떤 조건 활용해가지고 문제풀이 해주면 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유형이기도 하고 흔한 유형이죠. 어디 학교에나 있고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서, 심지어 고맙게도 요 유형이 되게 쉽게 계산이 되도록 출제가 되어서, 이 과거에는 요 식작성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힘을 되게 빼고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뭐 분류한다면은 저는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로 분류를 할 거고요. 이제 기억, 니은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게 오차식인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려면은 사실 이게 차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적당한 차수라고 생각하면은 뭐 2차 내지 3차만 돼도 살짝 이제 부담스러움을 좀 느끼는데, 5차가 나와서 일단은 이 5차라는 표현을 보고 좀 당황을 해서 좀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차수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 A, B는 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고, F의 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얘를 이 F로 나눠야 된다. 그쵸?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공통인 인수가 두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행동은 피제수를 분리하는 거죠. 네. 이 나누는 식을 여기에서 그치, 나눠지는 식을 살짝 이제 두 개 그대로 가지고 요거는 네, 계산해가지고 x제곱이랑 빼기 4로 이제 분리를 이렇게 좀 해주면은 얘는 그대로 나눠 떨어지죠. fx 그 자체니까. 그리고 얘는 fx는 6차인데 지금 얘가 이제 4차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얘를 그냥 나머지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4차가 4차식이다. 나머지가 4차식이다. 라는 거. 그래서 평소에 피제수 분리 연습을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은 이런 사고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올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기도 하고, 이 오차라는 좀 낯선 상황, 그리고 생김새 자체도 조금 약간 좀 무섭게 생겼죠, 이런 거는. 그래서 난이도 4개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번 부등식 단원에도 많이 나오는 뭐 근의 분리라고도 하고, 이제 근의 뭐 저는 위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뭔가 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항상 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사실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프로 해야지라고만 했으면은 쉽게 해결이 되었던 문제기도 하고, 자, 얘도 과거 기출에도 되게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의 위치.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이제 뭐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별 3개 정도로 부여를 했고요. 일단 생김새를 봤을 때 알파랑 2베타, 그리고 루트 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렇게 있고, 자, A와 B에 대한 어떤 합의 부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인 생각이 부호에 대해서 판단을 일단 해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허근인지 실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운 거라고 해봤자 뭐 일단 대표적으로 판별식 또는 근계간인데, 처음에 아마 판별식은 대놓고 아닌 것처럼 보일 거고, 근계간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작성을 해주면, 여기서 B와 C와 A가 모두 이제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를 좀 해보면은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안 되는 포인트들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쨌든 둘 다 0보다 작을 때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여야 되고, 그럼 이런 부호 판단하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냐? 사실 이제 이런 문제에서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가 물론 이제 결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핵심 내용이 이 근호 안에 있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부호를 판단을 해가지고 구하라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냐라는 게 이런 이제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유형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는 부호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라는 거. 네, 뭐 그렇습니다. 자, 14번. 얘도 이제 별표 4개짜리고요. 자, 일단 아마 요 표현에서 되게 이질감을 좀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거는, 일단 저도 요 조건을 일단 읽고 좀 해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왜냐면은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도 뭔가 지금 a가 3분의 n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n에 대한 이제 표현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주니까 비로소 이제 좀 해석이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치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공수원이니까 이제 뭐 공수투면 합성함수고, 뭐 수투 미적분 원이면은 뭐 사참수까지 뭐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수원이니까 충분히 치환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환할 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t라는 함수로 생각해서 일단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래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값이 요 fp가 되도록 하는 게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 n의 값을, 어차피 자연수 범위라고 주어졌으니까 n의 값을 하나씩 키워보면서 그때 이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이제 보시면은, 한 번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요걸 이제 확인할 건데, 그림상 좀 편리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좀 그림을 표현하니까 여기쯤 왔을 때 딱 그 P가 똑같이 되는 게 2개가 생긴다 라는 거를 좀 찾아주면 되고요. 뭐 해설 영상은 아니니까 요 정도를 일단 설명하고, 그래서 요 문제 핵심은 일단 치환을 통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과거 기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과거 기출을 보시면은
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의 어떤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22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또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고요. 과거 기출 아이디어가 이제 동일합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생김새가 거의 똑같고 같은 유형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유형입니다. 거의 그냥 똑같은 유형이에요. 다만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 얘는 이제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문제도 풀어보신 분들은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 속에서 핵심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놓고 부교재에서 나 출제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걸 보고 사실 살짝 네,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교재 문제 뭐 잘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또 요 3개짜리 이렇게 구멍 뚫어 놓은 거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15년도에 한번 네, 요 문제에서 처음으로 이 건널비랑 그다음에 이제 뭐 부피를 구해봐라. 이 구멍 뚫은 거에 대한 이 건널비랑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24년도에 한번 또 건널비랑 부피를 구해봐라 이렇게 또 그냥 똑같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네, 요 문제를 또 출제를 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요 문제까지 뭔가 접목시켜서 변형할 생각은 뭐 못했지만 일단 요 스타일에 대한 강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요 건널비를 구하는 거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다행히도 이번 문제에서는 건널비를 구하는 것까지는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건널비를 또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어봤다면 한번 몇 번 경험을 당연히 해봤겠죠. 심지어 재작년 건데 건널비 구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잘 하셨으면 마지막에 이제 답 내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문제죠.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3개 정도로 이제 했고요. 얘도 부교재, 이참수, 이제 부교재 마지막 문제고, 부교재보다는 다소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이거는 뭐 당연히 많이 이제 풀어봤을 거고, 변형 문제도 아마 많이 풀어봤지 않았을까? 일단 저도 이제 변형 문제로 테스트하고 다 했으니까 딱 그 정도 난이도로 일단 출제가 되어서 나름 반가웠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별 난이도에 대한 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문제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좀 빡빡한 구석이 좀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문제 자체 하나하나의 어떤 난이도는 나름 되게 쉬운 편이에요. 이제, 저는 이 정도도 좀 어려운데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경기고 기출, 올해 경기고, 그리고 단대부고, 요거만 풀어 보셔도 뭐 풀 일은 없겠지만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아마 안 푸실 거지만 요 2개 학교만 풀어 보셔도 우리 학교가 중동고가 그래도 쉬운 편이구나 라는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간고사 친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럼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기말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학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모의고사 이 킬러 중킬러 변형으로 많이 이제 출제를 좀 하다 보니까 매번 네, 문제들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나 문제 유형들이 조금씩 네, 바뀝니다. 네, 이 중동고는 제가 괜히 이 학교별 반으로 중동고만 따로 지금 태정학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중동고는 일단 모고 기출을 뭐 대놓고 이렇게 중킬러 킬러를 가지고 네, 변형을 하기보다는 일단 뭐 자체 제작 문제랑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부교재를 좀 잘 열심히 활용을 하셨고 이제 그 외에는 항상 나오던 그런 유형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이 패턴을 익히시려면은 아무래도 네, 중동고 과거 기출 적어도 5개년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못해도 가능하다면은 그냥 최소 10개년은 한번 돌려봐라. 왜냐면은 네, 문제의 퀄리티가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퀄리티의 시험지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이 중동고에서는 네, 낯선 유형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이 중동고판을 운영하는 네, 교육 철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를 일단 해두는 게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 난이도도 아까 그 이참수 14번 같은 경우도 사실 수능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부교재 꼭 풀어봐야 하나요? 라는 학생들은 네, 뭐 공부를 뭐 할 생각이 저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부교재 일단 최소한 한 번씩은 풀어보고 못해도 본인의 실력이 나는 실력이 좀 된다 하는 학생들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한 문제만 딱 있는 거랑 뭐 고난도였나 이렇게 있고 뭐 내신 뭐 필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부터 풀어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풀어봐도 괜찮고 본인이 이번 시험에 좀 많이 못 쳤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다 푸세요. 다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과제로도 일단 부교재를 좀 중심으로 이번 기말은 좀 나갈 거예요. 중간 때는 부교재를 일단 풀어라고 하고 중간 확인하고 이제 좀 다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선별 문제들 이제 줘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좀 풀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학습 퀄리티랑 학습 어떤 양에 대해서 좀 손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건 일단 네, 2달 동안에 메인이 되는 건 일단 부교재랑 중동고 과거 기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뭐 사고력 향상을 좀 위한 모고 기출 정도 선별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네, 열심히 테스트 통해 가지고 시간 관리하고 네,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공통수학 1에서 기말 범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순열조합이에요. 순열조합 경우의 수. 그래서 수학화 경우의 수는 이제 작년 기출이랑 그다음 그 이전들 기출이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지한 문제들도 많아가지고 자 요건 이제 수학화 그리고 이제 공수1 요 놈들의 어떤 차이점, 이 과목 밸런스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슈인데, 자, 수화 때는 이 경우의 수랑 같이 출제가 되던 문제가 이 유리무리 함수예요. 함수 파트고 함수. 무리 함수, 뭐 그냥 함수. 그래서 함수랑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사실 요 놈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렬,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죠. 그리고 뭐 부등식.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부등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의 어떤 난이도나 전체적인 어떤 문제 퀄리티, 질이 되게 많이 좀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확통 수능 과목에서 이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 1단원부터 들어가면서 사실 요게 안 되면은 뒤에 나오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순열 조합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요 과목에 요 단원에 좀 힘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 과목도 제가 좀 주요 이제 상황으로 보는 게 케이스 분류 그리고 이제 직접 세기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어차피 공부를 해도 생각보다 많이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세는 경우를 하기 싫어요. 본능적으로 진짜 이거 직접 세야 돼. 근데 알고 보면 직접 세야 되는 문제들이 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집중적으로 좀 대비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한번 실패를 맛보거나 뭐 잘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좀 실패를 맛봤을 겁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지금 맛보고 이제야 좀 쉬면서 회복이 되셨을 거고요. 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고민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져봐야 돼요.
이게 저도 항상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클리닉에서 바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냥 모른다? 답지도 안 봐. 그냥 바로 질문해. 실력이 잘 좋아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질문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문 있냐? 뭐 질문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학생들은 일단 스스로 해설지를 보고 또 고민을 많이 해봐요. 그러고 진짜 안 된다 싶으면은 질문을 하고 또 해설지를 봤을 때도 조금 나네 좀 이해 좀 어렵다. 그리고 본인의 풀이를 좀 확인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 질문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뒤로 갈수록 되게 많이 오릅니다. 뭐 그 이유는 여기선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문항에 대한 유형화. 저는 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사고력이나 추론력을 키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형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화를 한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도 문제까지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형이라고 해서 쉬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심화도 다 유형 안에 포함을 해가지고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빈출되는 패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항상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풀이를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져 주셔야 돼요. 이게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여기 맞은 거에서도 이 풀이를 한번 비교를 좀 해봐. 그냥 책 읽듯이 본인의 풀이랑 해설지 풀이나 선생님의 어떤 손풀이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은 나랑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풀었을까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문제 100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끝나는 것보다는 30문제를 풀더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적당히 있는 그런 문제들 난이도와 그리고 이 문제들을 모두 풀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00문제 냅다 풀고 채점하고 때려치우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뭐 완전 뭐 쉬운 문제 30문제 이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죠. 완전 쉬운 문제 100문제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 항상 적당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형이라는 게 뭐냐? 뭐 이제 센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비단계 해가지고 유형이 막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형 중에서도 내신에 빈출이 되는 그런 유형들을 심지어 더 이제 세분화를 이제 시켜가지고 교재를 항상 집필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되게 다르고 사실 숫자만 바꿔도 못 푸는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어떤 이 변화에 따른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내신 대비 교재 중에 하나 이제 세각이라고 합니다. 세각 유형을 세밀히 조각하자 요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뭐 쉬운 유형 중에 하나고 이제 요런 것부터 이제 심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조건에 따라서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죠. 이참수 그래프 자체, 이참수와 직선, 이참수와 이참수.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중간 범위였으니까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1단원에서 다항식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다항식 추론, 유형 이런 식으로 이 난이도별로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업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일단 당연히 이러한 심화 이런 심화 유형에 대한 학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한 번 풀고 또 지나가면은 이거 문제 자체를 유형이라고 인식을 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하나의 또 지나갔던 문제, 과거 이렇게 풀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매번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연습이 되어 있다 보면 바로바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 이거는
저렇게 푸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심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조건 해석 유형도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 조건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공부하기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단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요런 이제 요 문장 속에서 하나하나씩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이런 조건 해석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대부분 친구들도 이런 이제 조건 해석 문제를 되게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형화된 어떤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특히나 이 모의고사 킬러 문제 달달 이제 변형 문제 풀고 달달 외워가지고 푸는 그런 학교보다는 요런 이제 문제에서 좀 특화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안내 좀 드리고 마무리 해보면은, 일단 수업은 당연히 중동고 내신 대비 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중동고만 굳이 여러 학교들 중에서 중동고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빈출 유형들에 대한 유형별 주제별로 정리를 일단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연결고리를 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고 기출 되게 중요하고요. 뭐 최소한 8개년치 이상은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기출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를 이 단원별, 유형별 아니면 연도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과제 같이 하고 수업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제 풀면 되는지 그런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는 부교재 당연히 1회독 한번 최소 1회독 이상 풀린 다음에 그 중에서 부교재 이제 변형 문항 이제 같이 좀 풀어보면서 좀 다지기 작업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다 하면은 뭐 제가 만들면 되죠. 이번 시험에도 작년 뭐 중동고 시험은 아니지만 작년 6월, 9월 또 11월, 10월 요 기출들 고1 기출 보시면 중간고사가 6월, 9월, 10월 요때는 안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미 한참 지나고 나서 보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뭐 2차 함수 문제들 뭐 있잖아요. 그쵸? 복소수 요런 문제들이 올해 내신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역시나 변형되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 변형 문제 익힐 수 있도록 연합반에서는 자체 제작 문항 자체로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뿌리고 문제 연습시켰더니만 그래도 나름 효과는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다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세정학원의 서이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숙명여고 전담하고 계시고요. 연합반도 하십니다. 숙명여고랑 연합 같이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 자료 그리고 클리닉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동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더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 클리닉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 있는 학습 분위기랑 그리고 질의응답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조교 선생님도 계시니까 원활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하루는 정말 날 잡고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요일은 뭐 다른 학원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요일만큼은 웬만하면은 그냥 수학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오전에 그 주에 배운 거 정리를 하시고요. 점심 먹고 2시부터 그냥 클리닉 오세요. 중간에 5시부터 6시 저녁 시간 간단하게 이제 있고 요때 저녁 시간 동안에 뭐 자유롭게 저녁 먹고 오실 수 있고 뭐 간식도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공하고 뭐 오레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간식 충분히 제공하고요. 뭐 캔디류도 있고 하니까 요때 만약에 저랑 수업을 하신다면 요때 오셔가지고 진득하게 좀 수학을 공부를 해서 수학 실력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항상 배운 거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제가 뭐 여러분들 머릿속을 직접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머릿속에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복습 테스트 통해서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주요 문항들, 주요 유형에 대한 어떤 학습 상태 점검할 수 있도록 유사한 문제로, 또는 뭐 동일 문제 혹은 숫자 변형 문제, 아니면 조건 변형 문제, 어쨌든 네, 유사한 문제로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시험 임박했을 때는 이제 실전 테스트 이렇게 보면서 네, 연습을 이제 하면서 내신 대비 마무리를 할 겁니다. 뭐 요때 뭐 잘 못 오더라도 언제든지 쌤 요 문제는 좀 어떻게 푸나요? 이제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고, 필요하면 영상 촬영까지 좀 해 드리고 하니까, 뭐 중간고사에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을 받았는데 정 불안한 학생들이 있으시면 네, 세정학원에서 중동고판 오셔서 저 최택이랑 같이 수업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재 반 인원에 대한 이제 난이도 이제 밸런스를 미리 이제 알고 있으셔야 좀 부담 없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뭐 당연히 뭐 1, 뭐 이런 친구들은 어디 깁생이나 뭐 어디 뭐 다원이나 뭐 시대 이런 이제 상위반 따로 이제 보는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 뭐 당연히 가 계실 거고,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혹시나 높은 3등급에서 낮은 2등급 정도면은 아마 지금 있는 인원이랑도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인데 적어도 높이나 혹시나 기적을 이루어서, 저와 함께 기적을 이루어서 네, 1등급으로 혹시나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은 이번 시험 높 3이라서 안타깝게 2등급을 받고 싶은데 그래도 기말 마무리는 확실하게 2등급을 한번 보장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매우 환영합니다. 딱 요 정도가 아마 밸런스가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막 쉬운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중공 기출 일단은 네, 단원별로 일단 정개년 다 다룰 거고요. 최소한 거의 8에서 10개년치는 다 다뤄줄 겁니다. 아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 네, 어려운 문제까지 다 다루고, 모의고사 문제도 일단은 뭐 얘는 메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사고 향상을 위해서 킬러 문제까지도 일단은 다 다뤄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과제로 나가는 게 킬러 문제가 메인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은 이제 요런 이제 난이도적인 어떤 밸런스는 뭐 알아서 제가 조절 잘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중간고사 조졌다고 네, 울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좀 의지라는 걸 가지고, 아직 기회 한 발 더 남았다, 그쵸? 기말고사 남아있고 하니까 네, 뭐 수행평가는 사실 뭐 변별 요소로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잘 하시면 될 거고,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반갑게 맞이 해드리고 수업 열심히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수학 실력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영상 이 화면 통해서 찾아뵐 거고, 제 얼굴 궁금하신 분은 사실 뭐 프로필 사진은 뭐 비슷하다곤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좀 너무 나이가 조금 더 있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들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 수업에서 저 만나 볼 수 있으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동고 늦게 뭐 말씀드리지만 네, 이것저것 정말 할 게 많았어요. 거의 뭐 학교들 기출들도 웬만한 학교들 다 풀어보고 좀 평하고, 또 학부모님 상담도 대면으로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촬영을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간고사 수고하셨고요. 기말고사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정학원 중동고 내신 담당하고 있는 네, 수학 강사 최택 마무리하겠습니다.